9타수 6안타 타율 .667, 상무에서 시즌 초반 기세를 올리고 있는 이 롯데의 유망주. 롯데 강성호. 이 영상은 경기 기록과 데이터, 그리고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분석 영상입니다. 사실 전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강성호, 상무에서의 시즌 초반, 숫자 너머를 읽는 법. 1. 작은 표본이 만들어내는 큰 착시. 퓨처스리그 개막 후 3경기, 9타수 6안타, 타율 667. 이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야구 통계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표본이다. 타율이라는 지표가 선수의 실력을 일정 수준 반영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 세이버매트리션들은 대략 300타석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9타수는 그 기준에서 한참 벗어난, 통계적으로는 거의 무의미에 가까운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반 성적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타율이 높아서가 아니다. 강성호라는 선수가 처한 구조적 맥락,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찰이 시작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2. 군 복무라는 변수, 도약의 발판인가, 단절인가? 한국 야구에서 군 복무는 선수 커리어에 있어 언제나 이중적인 성격을 띈다. 상무, 경찰 야구단 포함, 는 KBO 리그의 공식 퓨처스 리그에 참가하는 팀으로 선수 입장에서는 프로 무대에서 실전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는 환경이다. 특히 군 복무 이전에 1군 또는 2군에서 충분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선수들에게 상무는 오히려 집중적인 성장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이 패턴은 반복되어 왔다. 드래프트 초반 라운드에 지명되었으나 1군 적응에 시간이 걸리던 선수들이 상무 기간 동안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전역 후 전혀 다른 선수로 돌아오는 사례는 KBO 역사에서 드물지 않다. 이른바 상무 효과라 불리는 현상이다. 반면 군 복무가 성장의 단절로 작용한 사례도 존재한다. 특히 20대 초반, 가장 빠른 신체적 발달과 기술적 습득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에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리듬의 단절을 의미할 수 있다. 상무팀 내의 경쟁 구도나 출전 기회의 분배에 따라 같은 상무라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 강성호의 경우 2025년 상무 첫 시즌은 후자에 가까웠다. 10경기, 타율 167, 팀 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출전 자체가 제한되었고 경기를 뛰더라도 결과가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부진을 실력의 절대적 지표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출전 기회의 절대량이 워낙 적었고 팀 내 포지션 경쟁 구도라는 외부 변수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3. 고교 시절 성적이 말해주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강성호의 청주고 통산 성적 .276, .326, .353, OPS .679은 표면적으로 평범하다. 고교 리그 수준에서 이 수치는 지명을 보장하는 스탯이 아니다. 그럼에도 롯데가 5라운드, 전체 43순위라는 비교적 높은 순위에 그를 지명한 것은 이 숫자들 사이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스카우트들이 읽어냈기 때문일 것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2학년 시절의 전반기 성적이다. 43타수 18안타, 타율 419로 중부권 고교 리그 전반기 타격상을 수상했다는 기록은 특정 시기, 특정 조건에서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잠재적 수준을 암시한다. 반면 3학년 시즌의 타율 .235는 흔히 고세병이라 불리는 심리적, 신체적 압박에 따른 부진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 지점이 생긴다. 한국 아마추어 야구에서 고교 3학년 시즌의 성적 저하는 매우 흔한 현상이다. 드래프트를 앞두고 걸리는 심리적 부담, 상대팀의 집중적인 분석, 부상 관리 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다. 이를 이유로 고교 성적 전체를 평가절하하거나 반대로 2학년 성적만을 부각해 과대평가하는 것 모두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다. 내야전 포지션 소화 능력이라는 점도 짚어야 한다. 이른바 유틸리티, 자질은 프로 구단 입장에서 선발 순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플러스 요소다. 단순히 타격 성적만으로 판단되기보다 수비적 유연성이 함께 고려된 지명일 가능성이 높다. 4. 2군 루키 시즌의 맥락, .190이라는 숫자를 둘러싼 환경. 2024년 2군에서 기록한 .190, .240, .232, OPS.452는 명백한 부진이다.
그러나 이 성적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맥락이 있다. 첫째, 2005년생 선수가 드래프트 직후 퓨처스리그에 뛰어들어 56경기를 소화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다. 적응 기간 없이 실전에 투입된 신인 내야수의 1년차 성적으로서는 드라마틱한 실패보다는 전형적인 적응 과정에 가깝다. 둘째, 1군 콜업이라는 사실이다. 2군 타율 .190위 선수가 손호영의 부상을 계기로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롯데 프런트가 그를 단순히 수치만으로 평가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경기 2타수 1안타라는 1군 기록이 유의미한 평가 자료가 되기는 어렵지만 그 문을 열었다는 사실 자체는 구단의 신뢰를 방증한다. 비슷한 궤적을 걸은 선수들을 KBO 역사 속에서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1군 경험을 거의 없이 상무에 입대했다가 전역 후 주전으로 자리 잡은 내야수들의 사례는 존재한다. 공통점은 대부분 상무 기간 동안 스윙 메커니즘의 정비 또는 수비 범위와 송구의 안정화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강성우 역시 2026년 시즌 초반의 공격적 지표, 특히 1홈런과 투볼 넷위 조합이 이전 시즌의 패시브한 타격 패턴과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지 관찰이 필요하다. 5. 같은 듯 다른 상무 내 유망주들의 성장 방정식. 상무에서 인상적인 시즌을 보낸 후 전역해 KBO에서 활약한 사례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을 공유한다. 충분한 출전 기회, 특정 기술 영역에서의 집중적 개선, 그리고 군 복무 후에도 이어지는 구단의 지속적인 신뢰가 그것이다. 그러나 같은 조건처럼 보여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선수마다 기술적 한계와 성장 곡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강성우의 경우 2026년 시즌은 상무에서의 실질적인 첫 번째 기회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2025년의 10경기는 엄밀히 말해 성장의 시험대가 되기에 표본이 너무 작았다. 이번 시즌 주전 기회를 얻은 배경, 즉 기존 주축들의 전역이라는 상황적 요인 역시 중요하다. 경쟁이 줄어들어 출전 기회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퍼포먼스로 자리를 쟁취한 것인지의 구분은 시즌이 더 진행되어야 판단 가능하다. 또한 내야 유틸리티형 선수의 성장 경로는 특정 포지션에 특화된 선수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범용성이 높다는 것은 어느 포지션에서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포지션에서 깊은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트레이드 오프를 내포한다. 전역 후 롯데의 내야 구성이 어떻게 변화해 있을지에 따라 강성우에게 요구되는 역할 역시 달라질 것이다. 6. 숫자 이후의 질문들. 9타수 6안타는 시작이다. 선수 평가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성우에게 지금 시점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타율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다. 볼넷과 삼진의 비율이 이전 시즌 대비 개선되고 있는가? 장타 생산 능력의 기미가 보이는가? 수비면에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시즌 전체를 통해 이 초반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하는가? 2005년생, 아직 20살이 내야수에게 지금 당장의 결론을 요구하는 것은 이르다. 상무에서의 2026년 시즌은 그에게 주어진 가장 긴 실전 무대가 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성장의 궤적이 진짜 평가의 재료가 될 것이다.